저는 안랩, 그러니까 구 안철수 연구소고요. 지금 안랩인데 발표가 제가 먼저라서 제가 좀 먼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랩의 보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윤삼수입니다. 이번 세션은 실제로 이제 국내 피싱 사이트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안 관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술적인 방안이 없어서 좀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RSA 도움으로 좀 여러 가지 기법도 써보고요. 그다음에 대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피싱 일반적인 내용 플러스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했었는지 이제 목차와 같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피싱 사이트 현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피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실은 근데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한테 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해킹 사고라는 것 자체나 아니면 피싱 모두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남의 일이기 때문에 크게 느끼지 못하셨을 거고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실은 저도 대응을 하기 전에는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거 심각하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피싱이라는 게 용어를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 개인 정보를 낚는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서 이제 합성어가 됐는데 유래가 1996년도에 아메리칸 온라인에 보면은 아메리칸 온라인이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이제 인지도가 높았던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계정들이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신용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을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 이제 처음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막 이것저것 쓰다가 그 전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도용한다, 뭐 이게 이제 피싱이라는 그러니까 PC라는 용어 썼고요. 낚는다라고 해서 이제 합성어로 해서 피싱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게 이제 유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내 피싱이 여러분들 그냥 SMS 방식이 SMS로 오는 방식이 최근에 또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전화를 하거나 이제 보이스 피싱을 하거나 아니면 메일로 스팸 메일을 뿌려서 이제 그게 링크를 클릭해서 낚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전화하는 것도 이제 이제 워낙 보이스 피싱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얘네들이 이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금융기관을 그대로 사칭을 해서 문자를 보내게 됐고요. 그게 오른쪽에 보시는 게 작년 올해 좀 많이 있었던 문자 SMS로 날리는 그런 방식을 썼던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링크를 같이 달아서 보냅니다. 요즘 그 전에 그냥 피처폰 쓸 때는 그닥 문제는 많이 생기지는 않았었는데,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서 URL이 찍히면 바로 이제 누르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채택을 하게 됐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과거에는 이제 사법기관들을 사칭을 했었는데 지금 금융기관들을 직접 대고 이제 홈페이지를 위조합니다. 홈페이지 위조할 때 당신의 보안 승급을 좀 등급을 올려야 되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라.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 거기에 이제 카드 번호를 넣어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보안 카드, 플라스틱 카드 나눠주는 거 그거 숫자를 다 넣어라. 그 다음에 카드에 뒤에 CVS 코드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다 넣게 만듭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안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 보안 카드 넘버 넣는 게 34개에 두 자리씩 넣으면은 꽤 길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접 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다쳐서 집어넣게 되면 그 정보가 해커한테 넘어가게 되고, 입력된 정보를 이용해서 계좌 정보가 탈취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금융거래를 일으키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계좌번호를 이제 넣게 되면은, 계좌번호 비밀번호 넣게 되면 어떻게 쓰냐면은, 얘네들이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서명되어 있는 공인인증서 있지 않습니까? 금융거래 하실 때 쓰는 거, 이거를 재발급 받아버립니다. 재발급 받아버려서 그걸 가지고 실제 이제 해커가 이제 획득을 했으니까 자기 PC에서 계좌에 있는 돈을 일단 다 인출을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카드론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대출을 받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은행에서 돈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재산금융 무슨 론 해가지고 TV에 많이 나온 뭐 3초면 된다 이런 것도 보셨잖아요. 바로 또 그쪽을 이용해서 돈을 다 빼갑니다. 과거에 저는 제가 직접 안 당했을 때는 대응 안 할 때는 해봐 1, 20만 원 정도 아니겠냐. 실은 제 통장에 1, 20만 원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고 사례를 들어보니까 한 번에 7천만 원까지 인출을 당하시는 그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 같은 셀러룸의 입장에서는 7천만 원이면 이게 한 몇 년을 모아야 7천만 원이 될까요? 근데 한 번에 털려서 나가셨는데 법적으로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본인이 아이디 패스워드 다 넣으셨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안카드 다 넣으셨죠. 다 본인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인감 도장을 내가 남한테 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자적으로는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좀 없긴 한데 최근에 이제 피해가 접수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보상하는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7천만 원 털리고 나면 우울할 것 같습니다. 예, 피싱 현황, 국내 피싱 현황하고 해외 피싱 현황인데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다 털어야 20건 있었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 1849건이 발생을 했고요. 2012년도 들어서 1218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상반기 거 1, 2, 3월 달까지만입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66%가 상반기에 이미 다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해외를 보면은 그 안티피싱 워킹 그룹이라고 해서 APWG라는 이제 워킹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통계를 내봅니다. 그러니까 월별 얼마나 정도 그 사이트가 변조되는 거, 사칭되는가를 봤더니 매월 한 3만 건 정도 평균을 내보니까 매년 3만 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권을 노리는, 그러니까 금융권을 사칭하는 비율이 한 70%에서 많게는 90%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국내 이제 피싱에 대한 사례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일단 이게 저도 캡처를 갖고 있지만 저희 고객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서 그냥 언론에 난 것들로 그냥 일단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 은행권들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는 게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의 피싱이 이제 발생했던 화면들을 캡처를 한 거고요. 캡처 화면을 보시면 그림은 작지만 언뜻 봐도 똑같습니다. 예, 언뜻 봐도 똑같은데 뒷장에서 이제 어떻게 만들기를 똑같은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금융권을 사칭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고 보안카드 똑같이 공이 다 보안카드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법기관이나 이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례인데 경찰청하고 키사, 그 다음에 이제 대검찰청 이런 곳을 사칭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앞에 설명한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70에서 90%가 금융기관을 사칭한 건데 국내는 지금 통계를 내보면 금융기관보다는 이런 사법기관을 사칭하는 것이 77%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죠. 근데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국가기관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본인의 개인 신문이 도용된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검이든 키사든 뭐 경찰청이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홈페이지를 위변조를 해가지고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이제 낚는 거죠. 그럼 실제로 낚인 페이지에 클릭을 하게 되면 들어가 보면 똑같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넣어라. 그럼 네가 갖고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정보를 넣어봐라. 그 다음에 비밀번호 넣어봐라. 그 다음에 보안카드 넣어봐라. 내용은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법기관을 사칭하고 있지만 결국은 돈을 노리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여기 사례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내 개인적 입장에서 회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이제 사법기관에서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필터를 쓰거나 아니면 확장된 SSL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서 확장된 SSL 통신을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브라우저에 요즘 보시면은 가끔가다 녹색 바로 이렇게 변하는 것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사이트는 검증되고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표시들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기관, 특히 금융에 가시면 그런 녹색 바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거는 다분히 본인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 기관에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고요. 본인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금융거래 온라인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하튼 간에 그런 문자나 메일이나 아니면 뭐 다른 기타 방식을 써서 온다 그러면 본인이 그 은행에다 전화 한번 해본다던가, 알려진 전화번호로 해본다던가, 아니면 홈페이지를 직접 링크된 걸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 금융기관의 URL 직접 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뒤에 부분부터는 제가 직접 대응했던 사례인데요. 공공은행입니다. 그 은행들은 거의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여의도의 뭐 은행이고요. 그 2009년도에 총 4건.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4건의 그 피싱 사고를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대응한 건이 682건을 실제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걸 대응을 하면서 아까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이 털렸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은행에서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고객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이미 이제 인출당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됐고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초반에는 그 모 은행의 도메인을 유사한 도메인을 계속 써왔습니다. 유사한 도메인을 계속 만들어서 SMS를 뿌려서 이제 그 링크를 가져오게 하다가 저희가 계속 대응을 하니까 이제 막힐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막히니까 또 다른 것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 은행이 이니셜이 아닌 거 가지고 막 뿌려댑니다. 그런데도 들어와서 낚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들도 하다 보니까 막으니까 이제 도메인이 모질라니까 그 불특정 도메인을 막 쓰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SMS 문자도 처음에는 승급하셔야 됩니다라는 것만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잘 안 낚여지니까 얘들이 기존에 이제 갖고 있었던 다른 경로를 통해서 획득했던 그 고객의 계좌번호를 같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봐도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또 이제 당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홈페이지가 과거에는 처음에 시도할 때는요, 통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캡처해서 그냥 집어넣습니다, 얘들이. 그러니까 로딩할 때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매끄럽지가 않은 거죠. 왠지 이상한 거죠. 화면은 똑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 안 되니까 아이프레임이라는 기법을 써서 원소스는 그냥 링크로 땡겨 오고요. 그 위에 덧붙이기를 해가지고 버튼을 만듭니다. 그냥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언뜻 봐도가 아니라 그 페이지에 그냥 뭐가 하나 씌워 있으니까 100% 그냥 클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미국 쪽에 있는 도메인,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도메인을 그 활용했던 게 제 522건으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97건 정도 발생을 했고, 홍콩이 38건이 됐습니다. 거꾸로 중국은 한 2건 정도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중국 애들이 한 거는 맞았고요. 중국의 애들이 했다는 거 확실하게 맞았는데, 그 사이트를 우회한 것들은 이제 미국 쪽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처음에는 정말 수동으로 엄청 그 똑똑하지 못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쓰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좀 지능적으로 이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도메인 한번 필터링 해보자.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필터링 해보자라는 방법 썼고요. 그 다음에가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신규 도메인이 등록한 거를 쫙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가서 유사한 것들을 추출해서 그것들을 미리 이제 막아내는 방법 썼고, 그 다음에 또 찾아낸 게 뭐냐면 도메인을 등록한 놈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등록한 애는 무조건 다 긁어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차단하는 그런 방법 썼고,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어 가지고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했던 작업들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썼고, 저희 안내비 갖고 있는 의심되는 파일들이라든지 뭐 의심되는 URL이든지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사이트들,
조합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게 했고, 나중에는 RSA가 갖고 있는 지금 저 뒤에 발표하게 될 그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서 원천을 셧다운 시키는 그런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응 프로세스는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금융권 내에서는 이제 그 부서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발견이 되면 고객센터, 그 기술지원팀, 그다음에 키사 연계하는 방법들을 이제 프로세스를 잡아서 움직였고요. 처음에는 그 대응을 할 때 도메인을 블락킹, IP를 블락킹 하는데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이 걸렸는데, 키사에서 이제 긴급 대응 체계를 만들어서 요즘은 하루 내로 이제 차단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겪었던 것들 중에 그 실시간 탐지나 분석이 참 어렵다. 현재 기술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키사에서 이제 그 관문단에 블락을 하지만 원천이 차단이 안 되더라. 그럼 얘네가 그 도메인은 똑같이 쓰거나 아니면 IP를 똑같이 IP를 변조하거나 똑같은 내용 가지고 계속 옮겨 다니는데, 그 옮겨 다니는 걸 우리는 정말 걔는 그냥 쉽게 옮기지만 우리는 그걸 찾아내는데 엄청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걔를 차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한국의 관문단에서 블락킹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 계신 고객들이 당하는 거는 방법이 없더라.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럼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대신에 이제 돈은 좀 들죠. 돈은 좀 들겠지만 저희가 들었던 리소스, 멤버스 대비 비용을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ROI를 분석을 해봤는데 인건비 들어가는 것보단 저렴하더라. 그리고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저희 회사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EMC의 정정화 차장님 바톤을 넘겨드려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MC에서 보안사업부 RSA 보안사업부에 있는 정정화라고 합니다. 앞서서 그 안내배 윤삼수 이사님이 생생하게 현장에 있는 소식들을 들려주셨는데 그 본인 소개를 직접 하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스텝이 저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실제 사례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는 수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규 도메인에 대해서 수작업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작업으로 어렵게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 나라에서 이제 키사를 통해 가지고 아웃바운드만 이래서 차단을 시킨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장점과 단점은 뭐냐면, 그 키사라는 국가기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이 별도로 발생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단점은 이제 수작업으로 해서 인력 공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메인이라든지 IP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똑같은 공격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새로 발견하는 데까지는 똑같은 공수와 똑같은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RSA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경로에 의해서 다양한 리소스나 이런 부분들을 검색해서 저희는 피싱 사이트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피싱 사이트가 속한 그 ISP, 호스팅 업체하고 저희가 제휴가 되어 있어서 원천적으로 그 소스를 서비스하는 곳에서 그 소스나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왓스단의 웹 APP 밑에 어떤 소스가 돌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ISP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안 하도록 이렇게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피싱 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게 되고,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아웃바운드만 막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해외에서 접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IP나 도메인이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서비스 자체를 저희가 셧다운하는 거기 때문에 원천적인 걸 차단할
차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 형태로 공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는 이름이 RSA 프라우드 액션 서비스라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에 이런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안티 프라우드 커맨드 센터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130명 이상의 전문 인력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관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자체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SP 업체, 호스팅 업체, 뭐 어떤 기업 그리고 학교 이런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가 이제 프라우드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탐지가 됐을 때 그 제휴사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와 그런 소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저희가 한 50만 건 이상의 그런 셧다운을 했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 레퍼런스 사이트들을 몇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 피싱 사이트를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메일 모니터링을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30개 이상의 그런 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이러한 소스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ISP 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와 연계되어 있는 제휴기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공받아서 그거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 등록된 도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이제 3천만 개 이상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색해서 이제 피싱 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 박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객사가 제공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사가 제공한 웹로그, 어떤 왓스로그라든지 웹서버 로그나 이런 부분들도 취합해서 거기에서 로그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피싱이나 이런 공격에 의심스러운 행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찾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서비스 형태로 있는 부분들 중에 이제 어떤 웹페이지 안에 픽셀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스크립트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하고 어떤 추이가 있고 얘가 변조됐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호스팅 업체하고 ISP 업체 이렇게 제휴해서 저희가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블락킹 파트너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MS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크롬, 사파리 뭐 이런 데랑 제휴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링이나 뭐 이런 걸 하셨을 때 사이트를 검색하시고 보시면은 가끔 이렇게 빨간 알럿이나 이런 것들이 떠서 뭐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브라우저에 자동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랑 이미 제휴가 되어 있어서 그런 기능들이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에 뭐가 깔리지 않아도 그게 디텍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 제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그 이제 피싱에 대한 현황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차단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뒷부분에 잠깐 저희가 전체 세션 중에서 보안 세션이 유일하게 지금 이 한 세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 사업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RSA에서 어떤 보안 전략이나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네, RSA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RSA 알고리즘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RSA 알고리즘을 만든 그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세워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RSA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RSA가 이제 리베스트, 샤미르, 아델만 요 세 사람이 만들어서 보안 알고리즘 만들고 그걸 필두로 해서 이제 OTP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하면서 이제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인증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을 거고, 그리고 뭐 DLP라든지 이런 솔루션 영역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안티피싱이나 이런 부분들도 웹프라우드 디텍트 그런 영역에서 저희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로그 관리 솔루션이나 ESM 쪽에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그쪽에 SIEM과 관련된 그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GRC라고 해서 어떤 기업에 대한 위협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버넌스, 리소스 컴플라이언스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서 부스나 이제 데모 같은 것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네트워크 포렌식 그리고 이제 분석, 그 트래픽 분석 이런 솔루션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최근에 POC를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보안 그 솔루션들의 영역과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RSA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이 장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존에는 어떤 보안 위협이나 이런 부분들을 탐지할 때 컴플라이언스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로 이제 국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폴리시를 정해놓고 어떤 룰을 정해놓고 그거에 기반해서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탐지하고 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 부분들이 기존 보안 도메인에 속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제 많은 보안 사고에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기존에 이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이게 애니메이션인데요. 이게 복사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안 돌아가네요. 그래서 그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어월도 가지고 계시고 백신도 사용하고 계시고 다양한 솔루션이 있음에도 또 다양한 보안 사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보안 도메인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안 인식에 대한 부분들, 접근하는 포인트 자체를 이제 달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도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룰 기반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위험 기반의, 그래서 이제 어떤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도 식별하고 그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이게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전후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황상으로 판단해서 그거에 대해서 위험이라고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탐지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저희가 부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데모도 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 네트워크 포렌식 영역,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지능적 공격, APT 공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는 넷 위트니스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관점에서 이 솔루션에 대한 기능을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 솔루션과 확실하게 다른 부분들은 이벤트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룰에 위배되는 것들만 딱 탐지해서 자동으로 보여주고 차단해주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송수신되는 모든 트래픽 자체를 저희가 다 저장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다양한 위험이나 이런 어떤 그 알려진 공격,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해도 의심스러운 행위가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룰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전체 트래픽 중에서 첫 번째 그 자동화된 악성 코드, 트래픽 중에서 어떤 실행 가능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피싱이라든지 어떤 그 디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때 사용자 PC에 어떤 부분이 깔려서 얘가 외부와 어떤 통신을 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정보가 조금씩 밖으로 유출되는 행위, 혹은 이 어떤 그 멀웨어에 의해서 그 개인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행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악성 코드에 대해서 특화된 분석이 필요하겠다, 다양한 관점으로. 그렇게 해서 위험도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보안 관리에 대해서 어떤 자동화된 분석 리포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에 보고하시기 위한 용도로 많이 필요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 부분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위험이 탐지가 되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정황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수조사할 수 있는, 포렌식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그 첨부 파일 형태의 어떤 오피스 파일이나 어떤 PDF 파일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가시적으로 한눈에 딱 보여줘서 이상한 행위가 일어나는 PC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첨부 파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한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 국내에서 POC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그 탐지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페이지를 딱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PC를 딱 켜셔서 브라우저에서 뭐 따따따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포털이라든지 알려진 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을 접속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404 나파운드에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브라우저에다 딱 이렇게 URL을 치셨을 때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쭉 트래픽을 분석을 해보니까 앞에는 404 나파운드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뒷단에는 어떤 아이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끔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서 그런 악성 코드를 받아오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화면에는 그 404 나파운드가 있지만 하단에 보시면 get에서 이제 host.txt 파일을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호스트 파일을 딱 호출을 했을 때 거기에 웹 익스플로잇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사이트로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실행 파일을 저렇게 1.exe, 2.exe 이런 부분으로 쭉 다운로드 돼서 사용자는 그냥 브라우저를 켜서 URL을 접속을 했을 뿐인데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잘못 접속했나 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이트로 이동이 돼서 나한테 이런 많은 악성 코드들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정보가 조금씩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그 위협이 있는 부분들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네, 요거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실제로 파일이 다운로드 돼서 이제 그 악성 코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 트래픽이나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는 그런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리스폰스 형태로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제가 예제로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원래는 보안 세션이 2개였는데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같이 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많은 보안 사고들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세계가 이제 신뢰성을 많이 잃어간다 이런 부분들 이제 많이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기존과는 이제 기존 보안 도메인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안 솔루션들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포인트 솔루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특정 영역에 대해서 따로따로 보안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안 체계나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떤 자동화된 그리고 많은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룰이라든지 보안 인력이나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안 인프라를 잘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세션마다 퀴즈를 해서 상품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이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취합할 때 어떤 뭐 임의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받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고객사와 이미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그런 정보를 전달을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저희가 NDA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저분은 질문하셨으니까 저희 그 선물 하나 그냥 스태프분들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런 데서 그 질문을 하시라고 하면 손을 드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밑에 오셔서 부스 보시면서 이렇게 뭐 다양한 질문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그래도 선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 말씀. 네. 저희가 아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솔루션이 넷뉴트니스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그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넷뉴트니스라는 회사의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해서 이제는 저희 뭐 EMC의 RSA 솔루션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엔지니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선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